안녕하세요, 원장님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시간에는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요. 네. 성별에 따라, 나이에 따라, 음.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고, 지금 또 해외 직구가 굉장히 잘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출처가 불분명한 그런 영양제도 굉장히 많아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, 네. 전부 다 얘기하기에는 오늘 시간에는 너무 길어질 것 같고, 오늘 딱 이것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가족끼리 같은 영양제를 먹어도 괜찮은지, 꼭 섭취해야 하는 영양제, 그런 것들이 있으면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? 네. 사실 의사들은 영양제를 배우진 않아요. 질병을 다루는 과이기 때문에 영양제라는 건 보통 정확하게 이제 영양 보충제죠. 단어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겠지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개념의 뭐 약이 아니죠. 그냥 보충제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형이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여러 가지 나이에 맞춰서 할 수도 있을 거고 현재 생활이나 식습관에 따라서 영양제를 선택해야 될 수도 있을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개념이라고 하면은 내가 현재 상황과 성장기인지 노년기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평소에 먹고 사는 식습관에 따라서 좀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 있는지 근무 형태가 뭐 밤인지 낮인지에 따라서 햇빛 노출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상황에 따른 영양제 선택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. 그래서 보통 가장 추천되는 걸 우선으로 말씀을 드리면 10대 정도, 10대나 그 이전 성장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. 그래서 성장기에서 도움되는 영양제라고 하면 우리 근육과 골격이 뼈가 자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비타민 D거든요. 일반적으로 칼슘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칼슘은 아무리 고용량을 먹어도 비타민 D가 부족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흡수가 되지 않아요. 그래서 비타민 D가 일단 기본적으로 풍부한 상태에서 칼슘을 보충하셔야 뼈 성장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보통 요즘 생활 패턴을 보면 애들이 다 그냥 학교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다 실내 생활을 하니까 햇빛 노출이 안 돼요. 비타민 D는 음식에 거의 들어있지 않고 햇빛을 노출을 돼야지 합성이 되면서 우리가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보통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제라고 하면 근육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, 골격 성장에 필요한 비타민 D, 칼슘은 뭐 우유 한 잔이면 되니까 칼슘 소량 이 정도가 이제 꼭 필요한 게 아닐까 싶고요. 10대 중에서도 우리 고3 수험 스트레스 받는 분들 그래서 사실 스트레스 받으면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노화에 가장 촉진되는 그런 산화 반응이 많이 일어납니다. 그래서 항산화제의 대표적인 게 비타민 C죠.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한 번에 과량을 털어넣는 것보다는 조금씩 분복해서 하루에 여러 번 나눠 먹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항상 이제 수험생 앉아가지고 몸이 근육이 긴장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완 효과를 많이 갖고 있는 마그네슘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우리 20에서 30대 사회생활을 처음 사실 시작하는 나이예요.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보통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게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야식을 한다든지 뭐 회식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좀 음식 습관이라든가 생활이 불규칙해질 수도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많이 지쳐들 하기 때문에 이때는 활력 비타민 우리 몸에 활력을 에너지를 생성시키는 비타민 B군을 섭취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역시 사회생활 초기에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항산화 효과가 강력한 비타민 C군을 많이 보충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.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, 30대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제일 관심 1번이 다이어트일 거예요.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꼭 따라붙는 게 있어요. 아무래도 영양이 결핍되기가 쉽고 칼로리를 섭취를 안 하다 보면 당연히 좋은 영양분도 안 먹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양 결핍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하면 변비 많이 생기잖아요. 변비. 몸이 수분이 부족해지면 또 건조해지기 때문에 피부 건조라든가 이제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콜라겐, 피부 건조라든가 늘어지는 걸 좀 예방해 줄 수가 있고 야채 같은 거 섭취가 많이 안 되면 이제 비타민 C가 부족해질 수가 있고 섬유질. 변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변의 부피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부피를 가장 담당하는 게 섬유질이에요. 섬유질. 그래서 야채 섬유질 같은 것들을 충분히 드셔야 되고 야채를 먹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다면 이제 파이버라고 해서 이제 가루 형태로 나오는 보충제도 있거든요. 그래서 섬유질을 꼭 챙겨 드셔라.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 또 드시면 변비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되고 단백질도 기본적으로 좀 드셔야 돼요. 그리고 유산균 이런 것들을 좀 잘 복용하시면 다이어트하는 여성분들이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40대에서 50대 중년층으로 넘어가는 시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갱년기가 시작되는 나이예요.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떨어지면서 남성형 비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전에는 엉덩이 쪽에 살이 쪘다면 이제 배가 나오기 시작해요. 또 근육이 감소하고 지방이 축적되는 시기입니다. 그러면서 이제 안면 홍조가 생기고 불면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
이런 것들이 사실 다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이거든요. 그래서 불면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이완 효과를 갖고 있는 마그네슘 보충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,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근육이 많이 줄기 시작해요. 또 역시 골밀도도 줄기 시작하는 나이기 때문에 뼈에 그다음에 근육에 중요한 재료인 단백질, 비타민 D를 보충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혈액순환 장애가 좀 많이 생겨요. 고지혈증도 많이 생기고, 이럴 때 이제 필요한 건 오메가3.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음식에도 사실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생선 기름이라든가 올리브유 이런 걸 충분히 드시는 분들, 이런 게 다 오메가3거든요. 이런 걸 드신다면 꼭 제형으로 필요를 얻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드시기 어려워하는 분들은 알약 형태로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. 자, 말씀 감사합니다. 네.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네. 모든 과유불급이라고 네. 하잖아요. 과다 복용 시 부작용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초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양제는 영양 보충제예요. 충분히 드시는데 굳이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. 내가 항상 골고루 식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음식을 드시고 야채도 충분히 먹고 단백질을 적절히 드신다면 사실 영양제라는 건 필요가 없어요. 아주 일부분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음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도 보충되지 않고, 햇빛 노출이 없으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필수적인 것들, 내가 섭취하지 않으면 부족할 수 있는 것들은 꼭 챙겨 드시는 게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충분히 드신다면 굳이 필요가 없겠고,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많아도 좀 문제가 안 되는 계통이 있고요. 많으면 독성을 작용하는 것들이 있어요. 이 대표적인 비타민 계통에서 수용성과 지용성으로 나뉩니다. 지용성 같은 경우는 과하게 섭취를 하면 독성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비타민 같은 경우는 A, D, E 같은 게 지용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적정 용량을 지켜서 복용하시면 될 것 같고, B랑 C 같은 경우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드셔도 다 몸으로 그냥 저절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물만 충분히 같이 드신다고 하면은 큰 부작용이 없겠습니다.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.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